투자 목적으로 세 곳의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금호동 두산, 대림동 현대 3차 아이파크, 그리고 중계동 중계주공 5단지 모두 소형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디가 가장 전망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먼저 체크해 볼까요? 이상수 대표와 조범식 대표는 투자 반대 의견을 주셨고요. 황태현 대표, 정창래 대표는 금호동 두산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선택 이유도 살펴보시죠. 이상수 대표입니다. 개발 호재 규모가 커서 입지 바뀌는 등촌, 가양, 청량리 매수를 검토하라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조범식 대표는 다양한 개발 호재 있는 용산, 마곡, 청량리, 상계 매수를 고려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현 대표입니다. 도심 내 소형 아파트 강세 유지,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다라는 분석이고요. 마지막으로 정창래 대표는 강남, 도심, 동대문 등 업무지구와 인접하다, 입지가 양호하기 때문에 다른 두 곳 아파트보다 높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 차례로 살펴봤는데요. 먼저 상담 신청해 주신 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사연을 쭉 읽어보니까 일단 투자 목적으로만 세 곳의 아파트를 보신 것 같아요. 네. 전문가의 의견이 좀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의 의견은 어떤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 곳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도 또 의견이 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시지 싶은데, 네네. 이 세 곳의 특징이 보게 되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세 곳의 딱 특징을 보니까, 금호역 쪽에 있고, 신도림 쪽에 있고, 하나는 저쪽 이제 중계동 쪽에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세 곳 모두 20년 이상 됐다라는 거예요. 네. 오래된 아파트죠. 네. 그럼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 오래된 20년 이상 됐다는 이거에 관점을 두고 좀 풀었어요. 그게 사실 다른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지금 좀 혼란스러우면서 판단을 했을 건데 물론 이 세 곳보다 더 좋은 곳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이 세 곳 중에 고를 수 있는 것도 방법인데 만약에 이 세 곳 중에 골라야 된다면 저는 차라리 중계 5단지가 낫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네. 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 단지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거 단지를 네.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필수 요소가 있어요. 제일 먼저 비교하는 게 입지를 비교하겠죠. 아파트니까. 네. 그럼 입지를 딱 놓고 보면은 중계 5단지, 신도림역에 있는 현대 3차, 또 이 금호역에 있는 금호 두산인가요, 이게? 네네. 자, 이걸 볼 때 입지를 보면은 당연히 도심이 가깝고 도심 바로 옆에 있고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은 금호동에 있는 아파트가 월등히 좋아요, 입지는. 그런데 아파트는 사실은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르게 학군이라는 요소도 아파트 가치 상승에 반드시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자, 학군을 생각하면 세 곳 중에 학군이 좋은 곳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중계동. 당연히 중계동 학군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비교한 요소, 입지, 학군, 다음으로 뭘 보게 되냐면 편익시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신도림역에 가보면은 신도림역은 백화점도 있고 할인마트도 있고 다양한 테크노마트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편익시설 면에서는 신도림이 오히려 조금 또 우세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세 가지가 전부 다 다른 하나의 장점들을 각 지역이 따로 갖고 있을 때는 결국은 가치 상승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개발 호재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자, 개발 호재를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이 나오겠죠. 어떤 개발 호재냐면 내가 선택한 대상지의 주변 지역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또 내 내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0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자 다른 장점을 갖고 있을 때는 20년이라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주변에 대한 호재도 중요하지만 내 자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아파트 단지 자체가. 그러면 지금 금호 두산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됐지만 사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용적률을 갖고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지를 그러면 재건축을 못 한다라면 리모델링을 조금 해야 될 텐데 아직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총회를 했다든가 이슈가 지금 부각되고 있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신도림에 있는 아파트는 이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계 5단지 같은 경우는 중계동이 전체적으로 90년대 초중반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현재 이 아파트가 갖고 있는 용적률이 재건축을 하기에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계동의 그 중계 5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중계동에서 용적률을 확보한 아파트 단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계 5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동북선이 원래 작년에 기공식을 했고 본격적인 착공식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곧 있으면 이제 올 상반기면은 그 동북선 착공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여기 재건축 이슈에다가 여기가 비역세권인데 역세권으로 바뀌어요. 근데 신도림은 리모델링을 하긴 하지만 여기도 신도림역 자체가 워낙 환승역이어서 유동인구가 많은데 GTX라는 또 호재가 또 추가적으로 있고 이미 착공에 들어간 신안산선이 지금 공사 중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더 좋은 역세권 조건을 갖추고는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중계동의 재건축을 선택을 했냐면 바로 똑같은 주변 개발 호재와 자체적인 호재 중에서도 아무래도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에 대한 사업 수익성이라든가 이익이 훨씬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아파트가 똑같이 새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아무래도 학군이 우수한 곳이 가격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 부동산을 지금 사기는 하지만 앞으로 내가 이걸 추가적으로 보유해서 10년 정도 뒤에, 앞으로 10년 뒤에 이것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변화하느냐가 결국은 가치 상승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중계 5단지 이 세 곳 중에서는 선택하는 것이 조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전문가님, 네. 만약에 5년에서 10년 정도의 투자 시기를 본다면, 네. 그래도 중개 주공 5단지가 더 자, 적합하다고 만약에 보세요? 내가 5년 이내를 잡았다. 네. 5년 이내를 잡았다라는 거는 사실은 자체적인 개발과는 큰 연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재건축이 지금 규제가 심하니까 속도가 빨리 나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도 사업 설명회를 했지만은 사실은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리모델링은 조합인가 이후에 안전진단을 하는 거, 그 안전진단의 순서가 바뀐 것 뿐이지 실제로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중간에. 그렇다 보니까 의외로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측면으로 갔을 때는 5년 이내로 갔을 때는 달라져요. 그러면 과연 신도림에 있는 리모델링이 빠를 것이냐, 도심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 이 금호두산이 조금 더 가격 탄력성이 좋을 것이냐, 그렇게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금호두산 쪽에 있는 탄력성이 조금 더 좋다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신축과 도심의 입지에 가까워 안 가까워 이거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이때는 금호두산을 들어가시는 게 맞겠지만 결국적으로는 내가 만약 이렇게 가정을 해봐야지 그때는 어떤 가정을 해봐야 되냐면 금호를 투자를 했는데 리모델링의 속도가 갑자기 탄력을 받고 조금 더 나갔을 때는 어쨌건 자체적인 개발 이슈를 안고 있는 것이 가격 탄력성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입지적 장점만 갖고 있는 것이 가격 상승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기간 대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5년 보유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진입을 하지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결국은 10년 정도의 시간은 무조건 보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기간 자체를 산정을 하실 때 최소한 10년을 놓고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세 곳 중에서는 조금 더 그래도 이슈가 큰 거를 가져가시는 것이 맞고 만약에 금액 때문에 이 세 곳 중에서 한 곳을 고르셔야 된다는 이유가 아니라면 금액적인 투입 금액이 조금 더 높다라면 이 세 곳 말고 다른 곳도 같이 경합을 해서 한번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낫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요. 매수 시기는 상반기가 좋을까요? 하반기가 좋을까요? 자, 매수 시기는 사실 지금보다는 언제가 조금 좋냐면요. 자, 물량이 이번 정권의 지난 12, 16 대책 때 물량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시기를 지정을 해줬죠. 올 6월 안까지는 팔아라. 10년 이상 보유한 거. 그러면 양도세 중과 안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이 나올 만한 시기, 즉 4월 초부터 6월까지는 지금보다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그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거는 내가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첫 번째 시기로 한번 판가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